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기능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현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예비 조리사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사 정유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필기라고 하는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지만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 있는가를 저하고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조리 기능사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신 분도 계실 테고 자꾸 시험에 보는데 자꾸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전문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강좌를 듣게 되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 다 환영하고요. 모두 다 잘 오셨습니다. 이 국가고시라고 하는 시험은 전략을 잘 짜서 여기 시험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잘 준비를 하시게 되면 누구나 아주 쉽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멀거나 힘든 작업이 아닌데 방법을 잘 모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셔서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실 테고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 이제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막상 책 페이지를 넘겨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고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모두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조리기능사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과목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나는 어떻게 세워야 하며 실질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연습으로 뭐가 필요한지 저하고 한번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21세기에 음식 산업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먹어야 하고 소비도 돼야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조리사는 계속 배출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점점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단체급식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꼭 봐서 합격을 하셔야지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요리 영역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조리기능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칠판에다가 먼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1번입니다. 조리기능사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조리기능사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그리고 보고 조리기능사 5가지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제과제빵은 별개고요. 조지기능사도 별개입니다. 이 5개의 모든 필기시험은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두시게 되면 이 5가지 과정에 있는 모든 필기는 전부 다 응시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시험은 국가고시가 그러하듯이 필기에 합격을 하셔야지만 실기로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전체를 100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60점이 넘어야 합니다. 혹은 60문항이 나오는데 이 60문항 중에서 36문항을 맞아야지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조리기능사 필기에 먼저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험이 아주 뜨문뜨문 있었습니다. 1년에 4번 이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상시시험이라고 해서 필기시험은 거의 매주 있습니다. 매주 시험이 이루어져 있는데 뭐만 제외하고냐면 보거조리기능사만 1년에 필기시험이 3번입니다.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4번인데 이제 여기는 특수학교 애들이 중간에 한번 보기 때문에 3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거를 제외하고서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은 전부 다 필기시험이 거의 매주
간혹가다 인력공단에서 1년치 이제 계획이 나오는데 한 주 정도 건너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매주 시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은 항상 매주 목요일에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 접수인데 선생님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느릿느릿 이러저러다 보니까 화요일이 됐어요. 그런데 자리를 보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선착순 마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 땡 해서 10시가 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10시부터 시험 접수할 수 있게끔 딱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항상 연말과 연초가 엄청 많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필기를 공부하셔서 시험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항상 연초 1월이라든지 2월 달까지는 시험이 금방 마감이 되니까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접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 접수를 해서 필기는 나중에 제가 CBT 체험을 하겠지만 요새는 시험을 보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전송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합격 유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제 이름이 뜨면서 합격이 뜹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름이 뜨면서 불합격이 뜨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발표가 납니다. 붙었을 경우는 바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끔 접수가 가능하고요. 떨어지시게 되면 다시 필기시험을 거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주 볼 수 있으니까 필기는 특히 여러분 지금 한식을 준비하고 계시고 저희 에듀윌에서 한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필기는 매주 있으니까 시험을 쉽게 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빈번하게 자주 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저는 매주 볼 거니까 뭐 대충 공부해서 볼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응시료가 무려 11,900원이나 듭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그냥 막 한 10번 봤다간 거의 10만 원 이상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저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밑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제 강의가 총 3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하루에 한 강씩 한 달 완성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을 충분히 공부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아예 여기에 올인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필기부터 봐야 한식 실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강씩 하셔도 됩니다. 2강씩 하시게 되면 보름이면 끝나죠. 그러면 바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 필기에 바로 합격하시면 실기도 바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실기가 한식 같은 경우는 필기에 이제 합격하고 나면 실기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실기 문항은 52문항입니다. 그러니까 52개를 다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중에 2가지를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요구사항대로 만들어내셔야지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기는 이제 실기 선생님께 화태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저는 조리기능사 필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 저는요 필기를 봤는데 당장 실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필기가 날아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필기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합격을 했죠? 2년간 유효합니다. 즉 2년 안에만 실기를 응시하시면 그 필기는 다 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선생님 저는요 필기 응시를 할 때 한식 필기로 봤어요. 그러면 저는 실기는 양식을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 되고요. 한식 필기로 맨 처음에 종목을 나눠놨기 때문에 한식 필기에 합격을 하시면 한식 실기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2년 안에 봐서 실기를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이 자격증 종목은 뭐라고 나오냐면 한식 조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자격증이 나오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상호 조리 기능사 있죠. 양식, 중식, 일식, 보거. 이 4가지의 필기는 전부 다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한정 할 수 있나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5년 전에 따놨어도 필기가 그냥 면제였는데 2014년도 이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도 2년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한식 조리기능 자격증 취득을 했어요. 2년 뒤에 양식 실기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필기를
다시 양식 조리기능사로 보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스트레이트로 계속 5가지를 따실 자신이 없다면 오늘 이제부터 저랑 공부하시는 이 필기책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시고 아주 잘 보관하셔서 가지고 계셔야지만 다음번 시험에도 응시를 하실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필기는 전부 다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과정만 들으시면 필기를 전부 다 응시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조금 이해가 되셨겠지요. 그럼 두 번째로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크게 조리기능사 파트는 4과목으로 나뉘어집니다. 4과목인데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입니다.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공중보건입니다.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과목은 식품학입니다. 네 번째 과목이 조리 원리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생 및 관련 법규에서 15문제 정도 나옵니다. 공중보건에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식품학에서 15문제 정도 나옵니다. 조리 원리 원가 계산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0, 40, 60이겠죠? 즉 아까 말했듯이 60문항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럴 경우에 딱 20문제가 아니라 약간 식품학과 조리 원리는 약간 그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4과목으로 나뉘어져서 총 60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조금 정리가 되겠지요. 그러면 시험 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을 알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지난 3, 4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변함이 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의 학력도 높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셨어요. 컴퓨터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앞에 앉은 사람과 뒤에 앉은 사람 나오는 모니터의 문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A열, B열에서 다르게 이렇게 한 줄씩만 다르게 줬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가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을라 치면 내가 배우고 열심히 한 것들만 그대로 나오는 시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요 식품학 파트와 조리 원리 파트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시험이 아주 그냥 그 식품학과 영양학과처럼 조금 더 심도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드리지만 시험을 보고 왔는데 선생님 전혀 모르는 파트에서 나온 것들도 꽤 있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다행인 것은 100점 만점을 원하는 게 아니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너무 일일이 반응하시면 부담스러워서 이 시험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60점을 넘으면 돼. 전체 60문항 중에서 36문항만 넘으면 돼. 그러면 와 24개나 틀려도 돼. 이렇게 되겠죠.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만점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을 알고 각각 과목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서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출제 경향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나는 과연 과목별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 전략에 따른 진도를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들, 그 다음에 꼭 이거는 해야 한다.
제가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별표 하세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외우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쫓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문항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에듀윌레이랑 EBS랑 공저에서 지금 조리기능사 필기 끝장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 한 권이 굉장히 많죠.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너무 부담스럽죠. 소설책도 아니고 앞에는 재미도 없어요. 막 병 이름이면 막 기생충이면 식중독이 막 이런 이름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첫 장 막 두 장 넘어가다가 막 절레절레 흔들고 선생님 저는 못하겠어요. 머리 암기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 돼요. 많이 나오는 파트,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 이런 것들은 집중 공략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쓱 읽으면서 아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과목에 대한 전략을 한번 짜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보시면 첫 번째 과목이 되는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파트는 제가 몇 문제 나온다라고 했냐면 15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다음 2강부터 본격적으로 진도에 들어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너무 미생물에 막 이러면 계속 미생물 이름은 들을 거예요. 빈번하게.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아, 미생물이 뭐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식중독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 수를 나눴습니다. 이 과목 식중독은 식중독 1, 식중독 2 나누어서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식중독 중요하고요. 식중독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감염병 중요합니다. 감염병이 뭐예요?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전염병이 감염병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규도 매년 개정이 되고 조금씩 용어도 변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빨리빨리 해서 빨리 보지 않고 난 이번에 안 볼 거야, 나중에 볼 거야 하면 법이 자꾸 바뀌고 이름도 변형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이상,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끝장을 보셔야 되겠죠. 자, 감염병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기생충병입니다. 기생충. 병 이름 많이 나오죠? 네, 이제 계속 이제 이름들이 막 헷갈릴 거예요. 믹스가 되면서. 그거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생충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에 대한 설명. 마지막이 관련 법규. 자, 1과목은 요렇게 6개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만 나오진 않습니다. 1과목에 이거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도 쭉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하는 파트가 바로 이 6개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진도를 쭉 나갈 거예요.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는 그 진도가 끝나면 저랑 이제 이 책을 다 봤겠죠. 마지막 제일 앞쪽에 보시면 쪽집게 빈출노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만 묶어서 그냥 설명 없이 군더더기 없이 그냥 정리해 놓은 표들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수업이 끝나갈 무렵에는 이 빈출노트를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각 단원별 끝났을 때에는 마지막 모의 시험, 그러니까 시험을 보셔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진도표를 보시게 되면 1과목이 끝나는 마지막 2시간은 문항을 풀게끔, 즉 중요 기출문제를 풀이하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빼기도 하고 중간에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라도 문제를 간혹 풀기도 할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잘 암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과목은 이렇게 나가고요. 두 번째 과목, 공중보건. 제가 보기엔 공중보건이 제일 쉽습니다. 공중보건은요, 그냥 암기 파트에 단순 암기. 물론 그 중에는 7개는 단순 암기고 3개는 좀 새로운 것들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중보건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여기는 15문제, 여기가 10문제예요. 그래서 공중보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중보건이니까 공중보건의 개념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얼추 10개, 보통 7개에서 8개 정도는 충분히 다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과목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런데 이 2과목은 지금도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단순 암기입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중얼 외우시면서 암기를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파트입니다. 암기를 잘 하실 수 있는 팁, 요령 하나 알려드리면요.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거를 가만히 팔짱 끼고 듣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말하다 보면 자, 식중독 독 이름 외우겠습니다. 자, 감자독 뭐? 솔라닌. 감자 부패한 감자 뭐? 셉신.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암기가 가장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하는 수업은 저의 수업만 보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하는 수업입니다. 주구장창 외우시려면 자꾸 웅얼 중얼 하셔야지만 이 2과목에서 고득점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2과목을 고득점 맞아주시면 아주 편합니다. 25개가 나오는데 20개 정도 맞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2과목에서는 16개만 맞아도 합격이라는 거죠. 벌써 마음의 짐이 확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 저는 암기력은 좋아요. 외울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반해서 선생님 저는 암기력은 딸리는데요. 예전에 가정가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신 있어요. 하시는 부분이 바로 3과목, 3과목과 4과목. 즉 식품학과 조리학입니다. 조리, 원리와 원가 계산입니다. 자, 식품학이나 조리나 거의 비슷하죠. 즉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식품학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거고 조리는 그 식품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조리했을 때 조리 후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목이고 이거를 알면 연관해서 조리까지 아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즉 굉장히 상호 보완이 많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론 공부를 해보다 보면 이 1단원, 2단원은 어렵다고 하고 재미없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3단원, 4단원은 선생님 저 조리 좋아해요. 조리할 때 이렇구나 몰랐어요. 하시는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 다 듣고 나면 실질적으로 선생님 저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하시는 파트도 바로 이 3단원, 4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재미에 반해서 문제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되려 문제는 여기가 더 쉬워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우신 게 나오니까 풀기도 쉽고 맞아 이거 틀려 이게 확연합니다. 근데 여기는 애매합니다. 말을 요만큼씩 바꿔요. 뭐 꼭꼭 눌렀는데 꼭꼭을 빼고 그냥 눌러라고 썼어요. 그럼 틀려. 이렇게 약간 미세하고 디테일하고 이런 걸로 해갖고 더 머리가 더 아파요. 객관식 문항이 막 이래요. 그래서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실질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문항이 조금 어려웠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파트가 3단원, 4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식품학에서 알아야 될 건 15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식품학은 어떻게 해야 내가 전략을 짤 수 있는가? 별거 없어요. 딱 3개예요. 즉, 기초식품군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초식품군. 그 다음에 그 성분 중에서 일반 성분과 특수 성분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별거 없어요. 요거 3개만 아시면 돼요.
선생님 식품학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말은 간단해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이만큼이에요.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아시죠? 많이 들어본 것들. 물이며 6대 영양소는 뭐고 일반 성분에서는 무기질과 유기질로 나뉘어지고 특수 성분은 색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향은 어떻고 냄새며 갈변은 뭐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큰 흐름을 아셔야 돼. 줄기를 잘 잡아야 돼. 줄기를. 식품학에서는 이 세 개 하라고 했지. 그래, 요것만 전략을 잘 짜서 공부하자라고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품학은 세 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리 원리와 원가 계산 파트인데요. 여기는 조리를 통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볶기가 뭐고, 지지는 게 뭐고, 튀기는 게 뭐고 이런 것들 있죠. 조리를 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풀었을 때 얘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로 안 풀고 그냥 선생님 저 튀기는 거 할 줄 아는데 그냥 기름 올려서 칙 하면 되지 않아요? 이제 이 튀기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리 원리 그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했을 때 조림이라고 하면 내가 생선조림을 하고자 한다. 생선조림을 하는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집에서 엄마 조림 어떻게 해요? 생선이랑 양념장이랑 다 집어넣고 끓이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비린내도 많이 나고 생선이 딱딱해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념장이 끓은 후에 생선을 넣어야 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상식선으로 풀지 마시고요. 난 알아! 라고 생각하셨어도 정말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런 말이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는 조리에 대한 방법, 개념, 그 다음에 조리를 통한 가공식품, 가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빈번하게 나오는 공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공식을 조금 암기하면서 원가 계산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원가 계산 많으면 2-3문제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히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리 원리와 원가 계산에서 몇 문제 나온다라고 했었죠? 약 20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보니까 시험 과목을 일단 머릿속으로 쫙 정리가 되시죠? 암기 파트 2과목, 그 다음에 응용 파트 2과목, 그 다음에 각각에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면 되겠구나. 그래. 자,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쥐좀 쥐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앉아 계시지 말고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 제가 보기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정리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필기 공부할 때 오답 노트를 작성하십시오라고 말이 있는데 오답 노트 플러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자꾸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써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과목을 다 전략을 잡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강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책 어디를 보시게 되냐면 출제 기준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출제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력별로 다 나눠져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나 지금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빈출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들, 거기에는 빈출이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 보장 꿀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합격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다 보면 빈출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실 것. 그 다음에 합격 보장 꿀팁이라고 하는 것들은 놓치지 말 것. 그리고 단원별로 나가다가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과목을 다 나가고 마지막에 풀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풀기 전에 혹시나 과정에서 제가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뒤로 가선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제가 한 단원이 끝나는 그 다음날 2강에 나눠서 모의시험을 2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다 끝날 때에는 중요 기출문제까지를 다 풀어야지만 그 과정이 완성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1과목 나가서 하고 모의시험 2번 보고 공중보건 쭉 나가고 그다음에 모의시험 2번 보고 식품학 쭉 나가고 모의시험 2번 보고 마지막 조리 원리와 원가 계산까지 해서 모의시험 다 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60문항, 즉 전체 시험으로 보았던 문제들. 자, 애석하게도 상시 시험은요, 문제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못 갖고 나가요. 화면상에 있잖아요, 모니터에. 그렇기 때문에 못 갖고 나가는데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2016년도 1회분, 2회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보건시험 보러 가셨던 분들은 종이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종이로 보고 나서 그 종이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중에 이제 돌면서 아,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진짜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선생님 진도 나가는데 나 너무 궁금해. 60문제 풀어볼 테야. 그래갖고 뒤에부터 막 성급하게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그 60문제를 막 풀다 보면 물론 찍어서 막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단순히 찍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넘버 1. 진도가 다 나가기 전에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건드리지 말 것. 건들지 마세요. 과정을 다 나가고 제가 이제 이거 풀어보세요. 여러분 과목 다 나갔어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 전체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 푸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60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출문제를 한 10개 정도 푸시게 되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운전면허는 며칠 전에 그냥 공부하고 가셔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런데 조리기능사 문제는 요새 굉장히 어려졌다라고 했었죠. 막 와요. 내가 알고 있던 문제인데 객관식 문항이 다 달라. 내가 객관식 문항 봤는데 뭔가 문제가 달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성급하게 하지 말 것. 차분히 진도를 다 나가고 문제를 풀어본 후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할 것. 풀어볼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짧으면 보름 합격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나는 천천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바빠. 시간도 없어. 이러시면 한 달. 잡으세요. 너무 성급하게 하실 게 아니에요. 그걸 잡는 동안 실기도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기는 굉장히 이제 재밌겠죠. 왜냐하면 결과물이 나오고 먹을 수 있고 맛도 보고 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생활에 응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필기는 여러 분 하기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재밌다고 느껴지고 즐겁게 하시면 정말 재밌는 파트고요. 나는 필기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하시면 이 한 달이 정말 고역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즐겁게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물을 반드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CBT 체험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가 늘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냥 가셔서 그냥 클릭 다 아세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쉽게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조리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말도 못 듣고 혼자 공부하다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해서 제출을 하고 어떻게 클릭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랑 가상으로 즉 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CBT 가상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보고 나서 나는 솔직히 컴퓨터가 익숙치 않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방에 들어가셔서 배너 제일 하단 왼쪽 하단에 보시면 CBT 체험방이 있습니다.
그걸로 직접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쉽구나 라고 느껴질 겁니다. 항상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냥 툭툭툭툭 찍고 30분 안에 훌쩍 나가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른들은 어때요? 가슴이 그냥 세근반 두근반 콩닥콩닥 뛰면서 막 이 마우스 한 손이 막 떨립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앞뒤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60분 오롯이 내 모니터만 보면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출하고 나면 합격이라는 단어가 딱 뜰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쁜 마음에 아마 제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어디선가 들리고 있겠죠.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즐겁게 공부하셔서 즐겁게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랑 한번 이 가상 체험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CBT 웹 체험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아마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에게 차이가 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제가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지가 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해서 큐넷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격검정 CBT 웹 체험이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안내사항, 유의사항, 메뉴 설명은 어차피 수검장에 가시게 되면 전부 다 설명을 들을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문제풀이 연습을 한번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가 한번 5가지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문제풀이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문제의 답은 뭐 없지만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이 글자 크기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100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100은 이렇게 작게, 그 다음에 150은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에 200은 조금 더 크게 지금 밑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화면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1번과 2번이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표현하고 싶다, 빨리빨리 풀어보고 싶다라든지 빨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2개로 분할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을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2번도 답을 만약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다가 같이 체크를 하셔도 되고 옆에 보시면 답안 표기란이 있습니다. 답안 표기란에서 직접 체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양쪽 다 답안이 정상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의 답을 한번 내가 변경해 보고 싶어요. 선생님 못 고치나요? 그게 아니라 OMR 카드는 OMR 카드를 변경 달라고 해서 고쳐야 하지만 CBT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바로바로 즉시 이렇게 교체, 답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번 3번까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3개 중에서 안 푼 문제 수도 다 주어집니다. 한 문제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안 표기란을 봤을 때 다 있는데 여기 3번을 빼먹었다 라고 하면 3번만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가능하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확인을 했고 다음 문제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푼 문제, 지금 계산기 문제도 한번 보겠다고 하는데요. 계산기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굳이 계산기를 챙겨 가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 요새는 편리하게 이렇게 계산기 기능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푼 문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번호를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로 바로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풀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내가 다시 체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체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제출을 하는 것을 한번 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푼 문제가 한 개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3번을 안 풀었죠. 그래도 답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답안을 제출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즉 전송을 하고 나면 문제풀이는 불가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마치려면 예를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답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항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제출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면 예에다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문제가 다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 준비 완료가 되고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는 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라든지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해서 제출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이면서 다 그 성적표도 같이 나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줄여주면 한 창에 4문제가 뜹니다.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답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1번으로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겼을 때 마지막 5번까지 1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 확인을 했더니 다 제대로 썼네. 난 됐네. 그러면 답안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하겠습니까? 예. 정말 하시겠습니까? 또 물어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다시 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안을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기다리시면 되고요. 본인의 이름, 응시 종목, 거기다 득점이 나오면서 합격 여부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네, 뭐 한 달을 기다려야 되네 그것이 아니라 제출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합격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응시하고 싶다 그러면 나오셔서 다시 한번 시험을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나오시면 모든 시험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격검정 CBT 웹 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들으셨고요. 체험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너무 부담 갖고 어려워. 컴퓨터야. 그래서 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난 컴퓨터를 안 할래. 컴퓨터부터 배우고 올래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한 게 뭐였냐면 오리엔테이션. 조리기능사가 되기 위한 필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30강, 29강 동안 필기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시고요. 제가 세우는 전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경험이 많고 많이 가르쳐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어렵고 어떻게 힘들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전략들입니다. 잘 쫓아오시게 되면 무난하게 한 과정을 끝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뭐였다? 항상 중얼중얼 암기한다. 두 번째, 중간까지만 보고 포기한다? 아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공부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다 끝난 후에 모의시험 문제 60문항짜리를 건드려 본다. 공부한다. 그것만 잘 암기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무난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하고 1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소감이나 이런 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마음속에 막 의지가 불타오르면서 난 할 수 있어. 그래, 이번을 기점으로 올해 새 2017년도에 나는 꼭 자격증을 딸 거야. 라는 소망을 하나씩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과목 위생 및 관련 법규의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 오리엔테이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